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분 곧장 만나볼게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비둘기 그리고 기술주 강세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하고 유사한 모습이 나왔죠.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장중에 2200까지 갔었고 그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9.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결국 반도체 치킨 게임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가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시장을 자극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가 하루가 지났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비둘기적인 연준의 행보가 시장에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년 내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연준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올 한 해 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년 내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양상이었고 어저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봉을 보여주면서 음봉 두 개를 메워주는 캔들이 나오던 아니면 밑으로 쭉 빼는 게 나오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어저께는 양봉이 세워졌어요. 양봉을 세워져서 음봉 두 개를 메우긴 메웠는데 이제 오늘 사실 기로에 접어듭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거든요. 추세선에 이렇게 고점 부분까지 갔던 자리가 딱 그 자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면 추세 연장선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 추세 연장선인지를 오늘 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단기적 연장선이라면 다시 이 양봉을 메우는 음봉이 나오겠죠. 아니라면 오늘 굉장히 큰 게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정말 큰 게 나와서 쭉 올려야 돼요. 그래야 지난번 고점 26,900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봉이 약간 헤드 앤 숄더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기로에 접어든 건 맞고 미국이 끌어올린 재료는 주 추세를 끌고 가는 주재료가 아니죠. 그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다만 어저께 FOMC의 의견과 동시에 두 번째 이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20위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를 왜 같이 보냐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TLTRO를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경제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중단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 밑에서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은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지만 하려고 했던 예정을 멈췄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경기 둔화 내지 침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이 상태로 가서 돈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장을 끌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완화를 더 진행을 해서 공격적 완화를 해서 시장을 이끌 건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죠. 물론 침체나 둔화가 된다면 당연히 인하나 다른 이슈가 시장에 나와야 되고 그게 나와야만 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목균형표상의 기술적인 분석이 한번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아닌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20이 가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만약에 터닝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목균형 목표치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근데 그 목표치가 이 월봉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상은 깨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에도 미국의 그 목표치, 그다음에 미국이 6,500까지 갔을 때도 그 하단선 6,500을 정확하게 일목을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깨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든지 22가 추가적 금리를 하든지 해서 완화적 기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라가는 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를 시간을 끌어서 경기를 볼 거냐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냐, 여기에 싸움이 있을 거다. 그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은 힘이 빠질 거고요. 그게 만약에 빠르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의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사가 목표치는 정해져 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돌파하지 않는 한은 답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나온 게 뭐죠?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역전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막아준 상황이 된 거죠. 일단 3년 정도는 벌은 겁니다, 시간.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측 깜빡이를 킬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측 깜빡이를 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주열 하는 총재를 몇 년간 지켜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국은행의 정책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주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실제로 빠르게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과 어저께 삼성전자 같이 보면요. 삼성전자가 제가 여기를 뚫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재미난 건 뭐냐, 음봉이 나오죠. 여기가 뚫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로 봤더니 코스피는 어저께 윗꼬리 부분에서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팬이 똑같이 삼성전자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세게 치고 못 가면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추세를 잡아가는 국면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한 번쯤 해석하시면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